안녕하세요. 김진원입니다. 2018년 제16회 기출 해설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형별 B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교시 사회복지 기초에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는 2018년 제16회에서는 시험에 그간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서 신개념 또는 신이론이 출제가 된 것은 세 문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설 강의 진행하면서 해당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보겠습니다.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이건 이제 제1장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이죠. 이 발달의 원리가 무조건 시험에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1번 발달의 속도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죠? 자, 2번 발달은 하부에서 상부? 틀렸죠? 상부에서 하부죠? 그 다음에 말초부에서 중심부위? 이것도 틀렸죠? 중심부에서 말초부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달은 일정한 순서가 있죠. 일정한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상부에서 하부로, 즉 상체에서 하체로, 그리고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즉 중심부위에서 말초부위로, 그 다음에 전체 운동에서 특수운동으로, 즉 전체 활동에서 특수활동으로 진행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지금 이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입니다. 자, 그리고 발달은 유전과 환경, 유전, 환경, 상호작용 모두 포함되죠. 그리고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다음 발달은 양적 변화 그리고 질적 변화 모두 포함하죠. 양적 변화, 질적 변화. 그리고 발달은 내적 변화, 외적 변화 모두 포함합니다. 내적 변화 플러스 외적 변화이고요. 또 상승적 변화, 발달은 상승적 변화 플러스 하강적 변화 모두 포함하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보게 되면 유전보다 환경이 또는 질적 변화보다 양적 변화가 또는 하강적 변화보다 상승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다 틀려요. 뭐뭐보다가 나오면. 왜냐면 발달은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알았죠? 유전과 환경 둘 다. 즉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모두. 그리고 양적 변화, 질적 변화 둘 다. 뭐뭐보다 뭐뭐이 이렇게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거 조심하셔야 하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에서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이거. 자, 인본주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간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자, 이거 사적 경험 체계. 현상학 이론은 현재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주관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과거 경험조차도 현재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는 건 맞아요. 2번, 인간의 성격 발달을 제시한다. 틀렸죠. 이게 우리 이제 성격 발달은 프로이트, 에릭슨, 그리고 융 제시했죠. 단계. 융도 이제 4단계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융은 이제 융의 아동기가 출생부터 사춘기까지를 의미하는데 그것도 이제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피아제 인지발달 단계, 그리고 피아제 인지발달 단계를 더 연구한 누구예요? 콜버그, 도덕성 발달 단계. 그리고 그 이외의 학자들은 성격의 발달 단계에 제시하지 않았어요. 자, 통합적 존재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 존재, 그리고 인간의 본성의 긍정적인 측면, 인본주의 심리학이잖아요. 이거 자아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었어요. 자, 3번.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피아제 이론에서 자, 동화, 기제와 조절 기제. 맞죠? 동화는 유사점. 그리고 조절은 차이점. 어떤 사람이 동화만 사용하게 되면 유사점을 알지만 각각의 차이점을 모르고 조절만 할 줄 알면 차이점을 알지만 공통점을 모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동화와 조절은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죠. 그게 바로 평형화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
그 다음 이제 인지 발달은 감전, 구형. 감전시키는 것은 구시대적 형벌이다. 그죠? 감전, 구형으로 되죠? 자, 이 감각운동기가 영유아기. 그 다음에 0세에서 2세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전주작기가 학령전기죠. 3세에서 6세까지. 구체적 주작기가 아동기. 7세에서 12세. 그 다음에 12세에서 18세까지. 이제 중고등학교 시기하면 이제 청소년기인데 형식적 주작기죠. 자, 구차적 주작기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 추상적 사고는 어디예요? 이거. 구체적 주작기가 아니라 형식적 주작기죠. 자, 우리 형식적 주작기의 이때 특징. 자, 추상적 사고. 첫 번째, 1. 추상적 사고 가능하고, 두 번째, 가설 연역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 가능하고요. 세 번째, 조합 기술이 아니라 조합적 사고가 가능하죠. 또는 조합적 분석 능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상적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이상적 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은유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까지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역대 기출 논점으로 보게 되면.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추상적 사고는 형식적 주작기예요. 이건 금방 정답을, 이것도 너무 쉬웠던 문제예요. 역대 기출 논점이 간파되어 있었으면. 자, 인지 발달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적응 과정이다. 자, 상위 단계는 이전의 하위 단계를 기초로 형성되며 하위 단계를 통합한다. 우리가 이 점성성의 원칙을 가정하고 있는 이론이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 그 다음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가 모두 점성성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단계를 기초로 해서 이후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성성의 원칙이죠. 마치 사다리를 밟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자, 그다음에 4번. 에릭슨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자, 각 단계의 발달은 이전 발달의 단계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점성 원리를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 환경이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심리 성적 발달 단계지만 에릭슨은 심리 사회 발달 심리 사회 이론이죠. 그죠? 프로이트는 심리 성적 이론. 그래서 이제 심리 성적 발달 단계, 구황 남잠생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인데 그때 사회 문화적 환경이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죠. 자,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은 자아 정체감 형성입니다. 너무나 쉬웠고, 그 다음에 인간의 발달은 전생에 걸쳐 일어납니다. 모두 맞고요. 자, 5번. 생태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체계 이론에서는 먼저 버탈람피가 1937년에 제시해서 이제 1960년대 주목을 받았던 일반 체계 이론이 있죠. 자, 근데 이 일반 체계 이론, 체계 이론이 너무 이론적이고 분석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브론펜 브레너가 유기체와 환경, 즉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 체계 이론의 생태학적 관점을 통합시킨 것이 바로 생태 체계 이론입니다. 자, 인간과 환경은 분리될 수 없으며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맞아요. 통합된 총체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적합성이란 체계가 균형을 위협받았을 때 이를 회복하려고 하는 경향. 이거 뭐예요? 이 문장 뭘 설명하고 있죠? 항상성을 설명하고 있죠, 지금. 그죠? 경계의 개방성 정도에 따라서, 자, 경계의 개방성 정도에 따라서 균형과 그 다음에 항상성과 안정 상태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균형은 폐쇄 체계에서, 그죠? 그 다음 이제 항상성과 안정 상태는 개방 체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누가 더 개방 체계예요? 안정 상태가 더 개방 체계죠. 요거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항상성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적합성이 아니죠. 그죠? 적합성은 뭐예요? 개인의 욕구와 환경 자원 간의 조화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지금 옳지 않은 거죠. 적합성이 지금 잘못된. 요게 이제 항상성으로 바뀌면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적합성, 이거 이제 이게 맞게 하려면 적합성이 이제 이 인간의 욕구와
환경의 자원 간의 조화라고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이 뒷부분이. 이게 생태체계 이론으로 물어봤으니까 이게 적합성은 생태체계 이론의 개념이긴 하지만 지금 개념 설명이 잘못되어 있어요. 항상성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천 과정에 사정 단계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게 이제 그 실천 과정상 이 사정 단계 사정 도구로 우리가 생태체계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정 도구가 바로 생태도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 관계망 지도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니을도 맞죠. 자, 문제가 지금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기출 논점을 그 이전에 나왔던 그 기출 문제를 풀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은 이건 그냥 정답이 딱딱딱 보이는 것들이에요. 자, 6번. 아들러의 개인심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보니까 열등감은 보다 나은 자기완성의 의지를 약화시킨다? 약화. 아니죠. 자, 이 자기완성이라고 하는 거 아들러 하면은요. 우월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월성을 추구한다. 자, 근데 이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자아 실현이 될 수도 있겠고 자기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은 계속 우월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의 나는 항상 열등한 거예요. 우월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열등감은 우월성과 이제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월성을 추구하게끔 추진력이 되는 것은 열등감이죠.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 시험에 자신감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열등감이 자기완성의 의지, 즉 우월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약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틀렸죠. 이건 뭐 우리가 열등감이 자기완성을 오히려 자기완성, 즉 우월성의 추구에 대한 동기유발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이미 공부했으면 아는 내용들이에요.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 충분히 공부했으면. 자, 인간은 우월성을 추구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사회적 관심은 아들러는 이제 사회적 관심을 얘기했죠. 근데 이 사회적 관심은 누구한테 배우죠? 맨 처음에 어머니에게 배우고, 두 번째 아버지에게 배우고, 세 번째 부부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관심은 가족관계 및 아동기의 경험의 맥락에서 발달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 능동적 존재다. 이거 아들러의 무슨 개념이죠, 이거? 창조적 자기. 그죠? 자, 인간의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받을 때 여기에서 자아가 있어서 이 자아가 유전이라고 하는 벽돌과 환경이라고 하는 회반죽을 이용해서 성격이라고 하는 건물을 만들어낼 때 자아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성격이라고 하는 건물을 디자인한다. 그래서 이때의 자아를 창조적 자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창조적 자아와 관련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생순위, 아들, 출생순위. 이 출생순위가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죠. 가족 분위기, 가족 형상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족의 크기 등 개인의 성격 발달과 생활 양식이 뭐예요? 아들러의 이 생활 양식은 성격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이. 사후세경의 생활 양식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죠? 그죠? 우리가 참고로 이 출생순위는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아들러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실천기술론에서 보헨의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 이 출생순위가 보헨은 자아 분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죠. 자, 계속해서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방어 기제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사물로 향했던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을 덜 위험하거나 편안한 대상 혹은 사물에게 향하여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어 기제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혼이 난 아이가 마당의 개를 발로 차버림으로써 화를 푸는 것. 이거 뭐예요? 전치죠. 전치는 이미 10회 때 이 문제가 이미 나왔어요.
10회 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10회 때 문장이 자, 방어 기제와 그 예를 짝 짓는 문제였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부정해가지고 부모에게 꾸중을 듣고 적대감으로 개를 발로 차는 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부모에게 꾸중을 당했어요. 꾸중을 당해가지고 그 적대감을 개를 발로 찼어요. 개를 발로 찼다. 발로 차는 아이. 부정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틀린 문장으로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 10회 때. 이게 10회 때 나온 문장이에요. 부모에게 혼이 난 꾸중을 듣고 나서 마당에 개를 찼다.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죠? 똑같은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15회 때는 이제 이 방어 기제를 설명하는 것에서 이제 전치를 틀리게 이제 설명을 한 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것도. 자, 우리 방어 기제, 프로이트의 디펜스 메커니즘. 이거 누구 거예요? 자아 거죠? 자아 방어 기제죠? 그죠? 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어린 시절에 겪었던 과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엄격한 배변 훈련으로 인해서 학문 보유적 성격. 우리 이제 배설 훈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성격 특성에 학문 보유적 성격과 그 다음에 학문 배설적 성격으로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초자아는 성격의 실행자이자 마음의 이성적인 부분이다. 마음의 이성적인, 성격의 집행자, 실행자, 그리고 마음의 이성적인 부분은 누구예요? 초자아가 아니라 자아죠. 그죠?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이트는 의식의 수준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눴죠. 떠 있는 부분 의식, 떴다 잠겼다 하는 부분을 전의식, 완전히 잠겨있는 부분을 무의식이라고 나눴어요. 근데 프로이트가 임상에서 환자를 대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환자들을 접하면서 이것을 아예 셋으로 나눠요. 성격의 구조를. 그래서 여기가 원초와 여기가 자아, 여기 초자아 이렇게 나눴어요. 이걸 보면은 원초와는 전적으로 무의식의 영역에만 존재하거든요. 근데 자아와 초자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세 측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적 체계에서 프로이트 이론의 연속적 체계에서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제시하는데 이 생식기가 바로 청소년기에 해당되죠? 이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남자아이는 난근기에 웨디푸스 컴플렉스. 자, 남아나 여아나 모두 다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아 것만 지칭할 때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때 남근기 때 이 웨디푸스 컴플렉스로 인해서 초자아가 만들어지게 되지만 자, 남아의 경우에는 거세 불안을 느끼게 되고요. 경험하게 되고 여아의 경우에는 난근선망. 그죠? 거기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우리가 기출 해설 특강이어서 아주 상세하게까지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문장들은요. 이미 기출 논점에서 다루어진 문장들이고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학자의 그 이론의 주요 개념을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험에서. 이런 문제는 뭐 너무 쉽죠. 자, 모델링, 관찰학습, 자기 강화, 자기 효능감, 그 다음에 논박이 아니죠. 이 논박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인지치료 이론에서 나오는 거죠. 자, 앨리스의 합리정서 치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앨리스의. 그래서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앨리스가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앨리스의 이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앨리스의 합리정서 치료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기억에 남는다고 했었는데요. 그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을 통해서 깨트리면서 개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 자기 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걸 달성했을 때 스스로 보상하고 그렇지 않을 때 스스로 처벌하게 되는 것을 이제 자기 강화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죠. 반대로 하면은 뭐 이제 자기 효능감이니까요. 자, 체계이론의 다음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은 자, 외부 환경과 에너지의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고립되었대요. 자, 투입도 없고 산출도 전혀 하지 못하는 거 뭐예요? 폐쇄 체계. 자, 우리 체계이론의 이 개념들 다 중요한 것들이죠. 이 혼론도 이미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다중종결성, 뭐 동등종결성, 개방체계. 우리 폐쇄체계와 관련된 것이 엔트로피입니까? 네겐트로피입니까?
엔트로피죠. 그 다음에 개방 체계가 바로 네거티브 엔트로피, 즉 넥엔트로피, 넥 엔트로피죠. 이렇게 짝 짓는 것도 다 알고 있어야 하고요. 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11번 집단의 구성 동기에 따른 유형과 그 예로 올바르게 연결된 거. 자, 이 쿨리가 요거를 1차 집단과 그 다음에 2차 집단으로 구분을 했어요. 근데 쿨리의 이 1차 집단은 얘는 누구와 유사하냐면은 자연 집단과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집단은 형성 집단과 유사합니다. 집단은 자연 집단, 형성 집단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또 이렇게. 자, 근데 이 형성 집단은 집단의 목적에 따라서 치료 집단과 과업 집단으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이 치료 집단은 또 5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죠? 뭐예요? 요거 5개. 지지 집단, 그 다음에 성장 집단, 사회화 집단, 치유 집단, 그 다음에 교육 집단. 이렇게 구분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보면은 또래 집단은 자연 집단이 맞아요. 그 다음에 과업 집단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과업 집단은 여기 형성 집단, 즉 2차 집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집단이고, 자, 그 다음에 형성 집단, 치료 집단 맞죠? 형성 집단 안에 치료 집단과 과업 집단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차 집단, 이웃은 1차 집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아제 인지발달 단계 중 감각운동기 세분화시킨 거. 이거 피아제와 이넬더가 감각운동기를 6단계로 더 나눴죠? 이거 순서도 나온 것이었잖아요, 이게. 그죠? 먼저 반사기, 그 다음에 순환반응이 3번이죠? 순환반응이 3번 있는데 1차 순환반응, 2차 순환반응, 3차 순환반응. 그죠? 다만 여기서 2차 순환반응과 3차 순환반응 사이에 2차 도시 협응기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깨달아요. 통찰기. 자, 이 통찰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전조잡기예요. 전조잡기. 아니요, 감각운동기. 그죠? 그 다음에 감각운동기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전조잡기거든요. 전조잡기. 그러니까 통찰기는 전조잡기에 나오는 특징이 나와버려요, 여기서. 통찰기에 상징적 표상 사고가 시작된다. 우리가 상징적 사고는 본래 전조잡기 특징이거든요. 근데 통찰기에 나타나 이미. 그리고 여기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반복하는 것도 통찰기에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운동기의 반사적 유기체에서 이제 점차 생각하는 유기체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럴 때 지금 전조잡기 끝인 이제 통찰기에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반복하는 것은 통찰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3차 순환 반응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2차 순환 반응기가 4개월에서 8개월이죠. 이거 시험에 우리 나왔던 부분에서 2차 순환 반응기에 뭐가 가능하다? 자신과 외부 대상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맞는 문장이죠. 왜?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전에는 대상부재 상태지만 생후 6개월 이후부터는 6개월 이후부터 이제 대상 획득이 되죠. 그래서 외부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따로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자신과 외부 대상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때 6개월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죠? 4개월에서 8개월까지니까 그것도 이제 좀 알고 계시고. 참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서 제가 우리 통합 이론서에다가 이렇게 시험에 좀 더 깊게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그 내용들을 좀 더 보완을 하고 정리를 해놓는데 우리 통합 이론서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다음에 13번 융의 분석 심리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인간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존재다. 맞습니다. 자, 인간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리는 그림자라고 하는 게 있죠. 음영. 자, 집단무의식은 조상대대로의 경험의 침전물로 보았다. 그죠? 집단무의식은 원형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물려받은 정신적 소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상대대로라고 하는 거. 자, 근데 문제는 너무 쉬웠죠. 사실 정답은 너무 쉽게 골라졌어요. 이 문장 처음 나온 문장이긴 하지만 또는 이제 이런 문장들 참 좋은 문장들이죠. 근데 여기 남자는 자, 융은 사람은 양성동물로 봤어요. 사람을.
그래서 남자에게 남성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성이 있다고 봤고요. 여자에게 여성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성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가진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했죠. 아니무스가 아니라. 여자가 가진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했죠. 아니마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머시마, 아니마. 그죠? 아니마는 남자 거예요. 여자는 가시나라고 하잖아요. 머시마. 이렇게. 누구 거냐를 가지고 먼저 구분해야 하거든요.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페르소나는 자아의 가면이죠. 자, 요것도. 자,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인지 발달의 일반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기 개념이 나왔어요. 우리 자아 개념, 자기 개념. 이 자아라고 하는 게 언제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 참고로 이게 에고하고, 즉 이고하고 이제 셀프하고요.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고와 셀프를 구분할 것은 융의 이론에서만 구분하면 됩니다. 이거 자기 셀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아 개념, 자기 개념 이러면 안 되고 이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것은 자, 우리 시험에 이게 그 문장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간에 자아 개념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자, 이게 영유아계. 자, 영유아계 자아 개념의 기초, 자, 기초가 형성되었다. 맞는 문장으로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이 학령정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0세에서 2세까지, 그 다음에 여기 3세에서 6세까지. 이 학령정기에는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유학이라고 나오고 이제 이게 연령을 그 안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뭐 이 연령을 보고 이제 우리가 알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영유아기 0세, 2세, 3세, 6세 이렇게 학령정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시험에서 나온 그 연령 구분을 가지고 제가 이 학자마다 연령 구분은 다르지만 이 통합이론서에서는 이건 이제 그 시험의 기준에 맞게끔 정리를 했고요. 근데 학령정기에 이때 자아 개념이 형성되죠. 형성. 왜냐면 학령정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항문기가 들어가 있어요. 항문기와 난근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때는 구강기고 이때 배변 훈련을 통해서 자아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 자아의 형성, 그죠? 그다음 이제 그 아동기 때 아동기가 7세에서 12세까지인데 아동기 때 자아 개념이 발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내 자기 개념 또는 자아 개념이 이제 발달이 시작된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이 급격히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일단 빼면서 자기 개념이 발달되고 자기 효능감이 증가되는 것은 아동기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해설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놨어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면은요, 반드시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통합 이론서로 공부를 하시거나 1급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로 공부하시면 더 좋겠지만은 반드시 기출문제만큼은 역대 기출문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해설 보세요. 해설 뭐 두 문장 딸랑 이렇게 해놓은 거 가지고는 기출 논점을 간파할 수가 없어요. 해설, 보충 설명, 오답풀이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각각의 지문에 대해서 이게 왜 맞았고 왜 틀린지가 확실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역대 기출 문제 보시라고 하는 거 반복해서 강조해 드립니다. 자, 요거 이제 1번이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맞죠? 초상적 개념. 자, 청소년기 이제 형식적 조작기거든요. 가설 연역적 사고,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그 다음에 자아중심성으로서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가 이때에 해당되죠. 자, 15번. 마샤의 자아정체감 이론에 대한 이론에서 다음 정체감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마르샤는요. 에릭슨이 말한 자아정체감을 좀 더 유형을 구분을 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분한 거예요? 위기를 경험했는지 그 다음에 역할에 전념했는지. 이 전념이라고 하는 건 성실하게 그 역할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결정했던 그 역할에 몰입하는 거. 성실하게. 그래서 이게 성실. 우리 에릭슨의 개념에서 보면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을 극복하게 되면 긍정적 자아 특질이 성실이에요. 충성.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전념이라고 하는 게.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것도 경험하고 요것도 경험하면 성취죠. 그죠? 근데 요거는 안 했는데 요거를 하게 되면 유실이죠. 요거는 했는데 요걸 안 하면 유예죠. 둘 다 안 하면 혼란이죠. 그러니까
정체간 전념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넷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니까 철수는요. 아버지 영향받아 그냥 아버지의 그냥 자기가 뭐 어떤 역할 군면 없이 그냥 법학과에 진학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그래서 위기 경험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 그리고 부모의 가치, 사회적 가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이게 정체감 유실입니다. 자, 요거 제가 이제 신개념 출제된 거 요겁니다. 바로 신개념 출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자, 이 문제는요.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 나온 겁니다. 정말 이게 삐껴나온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 문제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전체 이 전공서적 중에서 이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책은 딱 한 권이 있어요. 과거에. 지금 은퇴하신 교수님 그 책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 책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책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자, 이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의 구성 요소. 자, 이게 문화의 구성 요소가 시험에 나온 거거든요. 제가 이 통합이론서 1급 학생 핵심 유형 노트에 다 반영을 해놨죠. 이게 이제 물질 문화와 즉 물질 문화는 뭐예요? 도구 문화예요. 이게. 그 다음에 비물질 문화로 나눴어요. 근데 이 비물질 문화를 다시 관념 문화와 규범 문화로 나눈 거예요. 관념 문화와 규범 문화로 나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법과 관습은 이제 규범 문화에 해당되고요. 신화와 전설 이게 이제 관념 문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문화는 중간 체계가 아니죠. 거시 체계죠. 그죠? 그다음 이제 비물질 문화에는 이게 해당이 되고요. 자, 이게 종교적 신념, 과학적 진리. 자, 이것은 관념 문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또 이거 이제 이게 정말 삐껴나온 문제예요. 네, 이렇게 삐껴나온 문제. 그러니까 그날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번에 딱 3문제밖에 없어요, 사실은. 3문제, 3개 정도 본데 요건데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이론과 그 기본 과정의 연결이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정신결정론, 상호결정론, 환경결정론이 나왔어요. 보니까 정신결정론은 누구예요? 프로이트. 상호결정론은 반두라예요. 반두라. 환경결정론이 스키너고. 자,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학자 2명. 스키너와 프로이트죠. 프로이트는 정신결정, 스키너는 환경결정. 네, 상호결정론은 반두라 건데 자, 여기서 결국 이제 답은 3번인데요. 자, 환경결정론 요거예요. 자극이 자, 반응에 영향을 주는 거. 자극과 반응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스키너예요. 스키너의 환경결정론이에요. 즉 자극은 뭐예요? 환경자극이에요. 환경자극. 자, 환경자극에 의해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얘는 행동이에요. 행동. 즉 환경에 의해서 행동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시킨 것이 바로 반두라예요. 반두라가 이제 여기다가 사람, 퍼슨, 즉 인지를 추가시킨 거예요. 인지. 그래서 환경과 인지와 행동. 이 세 가지에서 행동이 결정된다. 그래서 반두라는 여기다가 상호 결정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셨죠? 자, 그 다음 요거 신개념 출제된 거 요거예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그냥 맞출 수 있었죠. 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성인 초기는 청년기인데 주요 발달 과업은 친밀감이에요. 그냥. 왜? 친밀감은 우리가 청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이요. 결혼이에요. 자, 근데 이성교제와 결혼을 위한 중요한 심리적 기제가 바로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문장으로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신개념 출제라고 해놓은 거는 스턴버그의 애정발달 이론 이걸 물어봤단 말이죠. 여기서 사랑의 3가지 구성 요소를 뭐라고 하고 있죠? 친밀감, 열정, 그리고 헌신. 이 헌신 전념입니다. 이 3가지를 사랑의 구성 요소라고 보고 있죠. 스턴버그의 애정발달 이론. 이게 이제 그 신개념인데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설사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는 풀렸어요. 자, 그 다음에 거시체계. 이것도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전혀. 제가 지금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건 기출문제 논점을 간파하면 역대 기출문제 논점. 최근 기출문제 말고요. 차라리 만들어진 객관식 문제를 풀지 마시라니까요.
역대 기출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기출문제 그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그게 가장 정확한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해설이 상세해야 돼요. 그래서 오답풀이 보충 설명이. 편집이 화려한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자 불명의 책들 이런 것도 보지 마시고요. 자, 거시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개인은 미시체계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소집한 이웃은 뭐 미시체계, 중간체계에 다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사회 제도가 이제 거시체계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시체계나 연결망이 바로 중간체계죠. 인간의 상과 행동을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합니다. 근데 3번이 이제 거시체계고요. 이거 뭐 어렵지 않고요. 자, 20번.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위기와 자아 강점. 그죠? 자아 특질. 이거. 그래서 에릭슨의 이론에서는 유아기, 제가 이거 유아라고 했죠. 유아기, 그 다음에 초기 아동기, 그 다음에 유희기. 그죠? 유희기. 그 다음에 학령기,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그 다음에 성인 초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거기다가 여기 신뢰감대 신자솔, 그 다음에 근면성, 자정체감대, 정체감 혼란, 신자라면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신뢰감대 불신감, 자율성대 수치심, 솔선성대 죄의식 이거 다 외워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긍정적인 자아 특질, 여기 희망, 그 다음에 자율성대 수치면 자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의지가 있어서 그런 거죠. 솔선성대 죄의식, 주도성대 죄의식이 목적이죠. 그죠?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은 이걸 극복했을 때 성실, 충성 이걸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목적이 아니라. 자, 이건 뭐 무조건 외워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단계의 사회관계의 주요 관계 범위가 넓어지는 것까지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와 이제 짝짓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중년기에 경험하는 갱년기 증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여성은 안면 홍조와 그리고 수면 장애 등의 증상. 이게 이제 갱년기 지금 말하고 있는데 폐경으로 가임기가 끝나게 되고요. 맞죠? 자, 우울, 무기력감, 심적 증상 맞죠? 남성 성기능 저하되고 성욕 감퇴해지지만 생식 능력은 이쪽 그대로. 여성은 생식 능력이 없어져 버리지만 남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자,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되고 자,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통합이론서에서 우리 쭉 다뤘던 내용에서 에스트로겐과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은 여성 호르몬.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하고 안드로겐은 남성 호르몬입니다. 이건 이제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감소된다. 자, 결정성 기능은 증가되죠. 자, 유동성 기능이 감소되죠. 그래서 이 결정성 기능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중년기에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정점에 달한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태아의 발달 과정 중 가장 먼저 발달한 거. 자, 이 신개념 출제 문제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태아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근데 이렇게 이 기관의 발달을 물어본 것은 이게 이제 삐껴나온 문제라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심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 3주경 심장 배아에서 우리가 배란기, 배아기, 태아기 이렇게 나누죠. 근데 배란기는 2주까지, 배아기는 8주까지, 즉 2개월까지. 그래서 이 배아기에 이 배아에 심장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4주경이 되면 이제 눈, 귀, 팔, 다리. 나중에 이제 또 7주경의 외부 생식기.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어떻든 이게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보면 이제 발달 심리학에 있는 내용들을 서서히 이제 좀 이렇게 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인행사 주요 저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대부분. 자, 그다음에 이 2세, 3세 유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 뭐 이제 2세, 3세를 생각하면 돼요. 숟가락질 할 수 있죠, 이때. 혼자 넘어지지 않고 잘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게 된다. 혼자 서기가 가능한 게 이미 11개월에 가능하고 혼자 걷기가 가능한 게 12개월에 가능해요. 자, 이때는 뭐 당연히. 자, 프로이트 이론의 항문기에 해당된다. 우리가 항문기는 구항 남잠생. 자, 구항 남 잠
생인데 0세에서 1.5세, 1.5세에서 3세, 3세에서 6세, 6세에서 12세, 12세 이상 이렇게 배수로 가면 되거든요. 항문기는 1.5세에서 3세입니까? 3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항문기 해당되고 배변훈련이 시작되겠죠. 자, 양육자와 애착 관계가 시작된다. 오? 애착 관계는 영유아기죠? 2세까지 해가지고 애착이 형성되기 때문에 확립되기 때문에 애착 관계가 확립되기 때문에 시작된다라고 하면 틀렸죠. 그죠? 분리불안도 감소하게 됩니다. 2세 이후에 이제 언어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낱말이 이어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이 문장들 다 해설 제가 명확하게 해놨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야 돼요. 알았죠? 이 문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래야지 기출문제가 공부가 된 거예요. 정답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2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아인스워드의 애착 유형. 이게 이제 신개념 출제 문제죠. 이게. 그래서 자, 어린이집에 맡겨진 영희는 엄마가 자신을 어린이집에 놓고 떠나려고 하자 떨어지지 않으려고 계속 울었다. 자, 2시간이 지나고 엄마가 데리러 왔는데도 영희는 안정감을 보이지 못하고 엄마를 원망하듯이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우선은요. 아인스워드는 이 아인스워드의 애착의 유형도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가 이때 처음 나왔어요. 16회 때 등장했고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 불안정 애착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눈 거죠. 저항 애착, 회피 애착, 혼란 애착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정 회피, 안정 저항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기출 문제를 보시는 분들이 이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해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자꾸. 자, 그러면 이 셋 중에 지금 하나인데 이것은 불안정, 저항 애착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회피 애착은요, 불안정 회피 애착은 부모가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강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애착의 유형이에요. 그러면 이때 아이는 엄마가 방에 나가는 것도 나갈 때 엄마가 방을 나갈 때 불안해하지도 않고요, 울지도 않아요. 이때 아이는. 그리고 엄마가 돌아오면 안기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회피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회피 애착이고, 자, 저항 애착은 이런 저항 애착이 나타나는 이유는 일관성 없이 양육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혼란 애착은 앞에 나오는 회피 애착과 저항 애착의 결합인데 학대받은 영아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아주어도 얼어붙은 표정을 하고 있고 먼 곳을 응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자세하게 넣어놨죠. 양육자에 접근하다가도 양육자가 다가오면 멀리 도망가고 이게 이제 혼란 애착인데 나왔으니까 알아야 돼 이제. 아셨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면 연령별 발달 과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발달 단계, 그 다음에 성격 이론, 그 다음에 사회환경에 대한 이해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환경에 대한 이해에서는 이제 우리 사회체계론, 일반체계론, 이제 그 일반체계론, 생태체계론, 그 다음에 그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크게 세 군데인데 이렇게 발달 단계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한 문제씩 나온다고 봐야 하는데요. 자, 이건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문장들을 넣어놨어요. 노년기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자, 영아기 보니까 사물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음을 하는 대상형 속성. 맞죠? 영유아기. 그죠? 0세에서 2세. 애착. 대상형 속성. 그죠? 그리고 이 대상형 속성이 9개월, 10개월에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게 되는데 아이가 놀고 있는 장난감을 빼앗아서 의자 뒤로 숨기면 아이가 기어가서 찾죠? 예, 이게 가능한 것이 이제 9개월, 10개월 정도 돼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이 대상형 속성과 분리불안이 이제 관련이 있고요. 낯가림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분리불안이죠. 어떻든 이 문장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기,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에 착한 아이를 지향하며 인습적 수준. 자, 인습적 수준은 언제예요? 인습적 수준은 10세에서 13세 아동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은 전인습적, 그 후는 후인습적 수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여기는 유아기가 아닌 것이죠. 그죠? 유아기는 이 시기는 전인습적 수준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학령 전기.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은 니은은 잘못됐고요. 자, 아동기, 보존 개념을 획득하며 분류, 조합 개념, 그죠? 점차 보존 개념. 아동기는 뭐예요? 아동기는 그러니까 피아제 구체적 조약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보존 개념과 조합 개념 획득, 조합 기술을, 그죠? 사칙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점차로 발달한다. 자, 노년기, 큐뷸러로스가 나왔어요. 엘리베스 큐뷸러로스엔 죽음의 단계에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니을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우선 이제 우리 1교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해설 강의를 마쳤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게 이제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제가 시행착오 없이 합격하는 가장 정확한 공부 방법,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뭐냐면 바로 역대 기출 논점을 간파하면 정답이 시험장에서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것처럼 그냥 보여버려요. 지금 25문제 중에서요. 신개념으로 출제된 거 아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몇 문제 안 되죠? 고작 해야 한 3문제 정도예요. 나머지는 제가 이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정답이 그냥 딱딱딱 골라져요. 그냥 저는. 제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막. 그건 왜 그래요? 제가 그간의 기출문제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그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출문제, 그냥 최근 기출문제 말고요. 차라리 만들어진 이런 객관식 문제 풀지 마시라니까요. 그러지 말고 역대 기출문제를 가지고 역대 기출 논점을 간파하면 정답이 그냥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해설 강의 우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마치면서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파이팅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